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사람들입니다.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LA시의 경우 최신 통계에 따르면 주민 47.5%가 히스패닉입니다. 미립국해 그냥 눌러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의 절반 이상이 멕시코 사람들입니다. LA 동부 샌 버난디노시의 경우 히스패닉의 인구 비중이 65.2%나 됩니다. 마르크스는 양이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 지난번 LA 시장도 현직 시장도 모두 히스패닉입니다. 이대로 가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곧 멕시코 사람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 가면 창구에 멕시코 직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절반 이상이 멕시코 사람이다 보니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건설회사 매니저로 일하다 실직하고 이력서를 많이 낸 한백인은 오랫동안 재취업을 못했습니다. 면접 때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하면 그냥 가라고 한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멕시코 사람들인데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 백인들이 오히려 멕시코 출신들에게 밀리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예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지난 7월 주말 밴프 국립공원 레이크루이스에서 호수를 배경으로 가족기념 사진을 찍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인도 사람이라 하면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사람들을 통칭하겠습니다. 캘거리 노스웨스트 신규 주택단지에 사는 수지김 씨는 동네를 둘러보면 두 집의 한 집은 인도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 백인들이 오히려 소수로 보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유명 컬리지에는 인도 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인도 상류층 집안의 자제들이 유학 왔지만 지금은 농촌의 가난한 젊은 사람들도 유학을 옵니다. 캐나다의 인도 출신 유학생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약 5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불법 노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졸업하면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영주권을 더 쉽게 땁니다. 인도 출신자들 대부분은 잡오퍼 없이 소위 스펙 점수만으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있고 그 숫자는 최근 들어 급증했습니다. 신규 영주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인도 출신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보고를 보면 인도인으로 등록된 인구가 101만 명입니다. 그러나 체감적으로 더 많아 보입니다. 엄청난 수의 유학생과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영주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 캐나다에서 인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 출신 캐나다인은 23만 명 정도이고 예년만큼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캐나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인도 사람들의 파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시 캘거리 시장의 부모도 인도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이주한 구자라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북미 대도시에서 선출된 최초의 무슬림 시장입니다. 트리도 내각이 들어섰을 때 인도 출신 4명이 강요로 들어갔습니다. 터번을 쓴 자그미트 싱 신민주당 당수도 인도 출신입니다. 지난 6월 캐나다 146년 역사상 최초로 유색인종 대법관이 된 마흐무드 자말도 뿌리가 인도입니다. 인도 출신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엄청난 거부들도 많습니다. 에너지 복합 기업 리라이언스를 이끄는 무케시 암바니는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인입니다. 자산이 790억 달러입니다. 그의 부인 리타 암바니는 최근 컵세트와 소스를 사기 위해 영국에서 스리랑카로 개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회사 그룹인
미탈을 이끌고 있는 라크시미 미탈도 캐나다에서도 가장 큰 철강 및 알루미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트리도 총리와 가까이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빈손으로 이민 와서 호텔왕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인도 사람들은 주유소와 모텔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 조카들을 데리고 와 대학에 등록시킨 뒤 먹여주고 용돈 주며 일을 돕도록 하니 경쟁력이 막강합니다. 한국 2세들은 이제 부모들이 컨비니언스나 주유소를 해도 잘 도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인도 사람들이 IT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국인 IT 종사자는 거짓말 조금 보태어 말하면 캐나다 IT에서 일하는 인력의 90%가 인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젊은 IT 인력 이민자들이 인도 IT 인력의 위세와 텃세에 눌려 발도 제대로 붙이지 못할까봐 우려됩니다. 오래전부터 캐나다 IT 업체들은 인도로 아웃소싱했습니다. 토론토에서 IT 프로그래머 1명 쓰는 비용으로 인도 젊은이 80명을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도 IT 기술자들이 경력직으로 대거 캐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술 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를 제안한 이후 미국에 가 있던 인도 IT 인력들이 캐나다로 많이 이민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도 젊은이들이 캐나다 경제 이민 시스템의 근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영어 능력과 경력을 갖추고 있어 쉽게 캐나다로 옵니다. IT 업계 취업에서도 인맥이 중요합니다. 기존 인도인 프로그래머가 고향 후배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LA 병원에서 필리핀 간호사들의 영향력과 텃세가 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실력이 달리는 한국 젊은이들이 IT 업계 취업이나 영주권에서 인도 사람들에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인도 사람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한국인을 우습게 보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캐나다에 인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인도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인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